안녕하세요. 니나노 코딩의 파이썬 14번째 챕터 클래스인데요. 클래스와 객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것을 사용한 도서 관리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래스는 사용자 정의 자료형인데요. 특정한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변수와 함수를 묶어서 만든 일종의 틀과 같은 것입니다. 클래스와 객체를 붕어빵 만드는 틀과 붕어빵의 비유를 해보면 클래스는 붕어빵을 만드는 틀이고 객체는 붕어빵인데요. 똑같은 무엇인가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틀이 클래스고 이 클래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객체인 것입니다. 클래스로 만든 객체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객체마다 고유한 성격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붕어빵 틀로 만든 붕어빵 하나에 구멍을 뚫거나 조금 잘라내더라도 다른 붕어빵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클래스로 만든 객체들이라도 서로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클래스를 생성하는 방법은 클래스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적고 아래 코드 블록에 관련 코드를 적으면 되는데요. 브레드가 클래스고 A와 B는 브레드에 의해서 만들어진 객체입니다. 클래스는 프로그램을 객체 단위로 분리해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발자와 협업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모가 큰 프로그램이라도 코드를 작성하고 관리하기가 편리하고 유지 보수에도 뛰어난데요. 전투 게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상대편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전투 유닛을 많이 만들어야 할 텐데요. 유닛을 하나만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름이 M1이고 파워가 10인 유닛을 생성하고 레벨업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파워가 50씩 상승하는데요. 실행해 보면 전투력이 10인 M1을 생성한 뒤에 전투력이 50씩 두 번 상승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유닛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름이 M2고 파워가 20인 유닛을 생성하고 레벨업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파워가 100씩 상승하는데요. 이것도 실행해보면 전투력이 20인 M2를 생성한 뒤에 전투력이 100씩 두 번 상승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닛을 100개를 더 만들어야 하고 유닛의 기능도 여러 가지 더 추가해야 한다면 코드의 양이 엄청 많아지고 관리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럼 이제 클래스를 사용해서 유닛을 만들어 보겠는데요. 지금은 대략적인 흐름만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먼저 클래스 키워드 뒤에 클래스 이름을 적고 객체를 생성할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함수 init과 전투력을 상승시키는 함수 레벨업을 정의하는데요. 매개 변수 name과 power로 전달된 인수를 self.name과 self.power에 대입해서 객체가 생성될 때 유닛의 이름과 전투력을 출력해 줍니다. init 함수와 self의 의미는 좀 이따 뒤에서 설명하고 레벨업 함수를 먼저 정의해 보겠는데요. 함수가 호출될 때 전달되는 인수만큼을 self.power에 더하기 대입해서 함수가 호출될 때 상승된 전투력을 출력해 줍니다. 이렇게 만든 머린 클래스를 사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는데요. 객체 머린 1과 머린 2를 생성하면서 유닛의 이름과 기본 전투력을 인수로 전달하면 유닛 M1과 M2도 만들어집니다. 객체 뒤에 점 연산자를 찍고 레벨업 함수를 호출해서 전투력을 높여주는데요. 실행해보면 유닛이 잘 생성되었고 전투력도 지정한 대로 상승되었습니다.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고 유닛을 100개 만들어야 할 때는 이 내용을 모두 100번 다시 코딩해야 하는데요. 클래스를 사용해서 코딩을 하게 되면 이 코드만 100번 반복하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게임을 개발할 때는 코드의 양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 양의 차이는 훨씬 커질 것이고 코드를 관리하는 것에서도 차이가 크게 날 것입니다.
클래스는 현실 세계의 사물을 컴퓨터로 구현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인데요. 바이크를 클래스로 구현해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이크의 속성에는 제조사, 색상, 속도가 있고 기능에는 시동 켜기, 주행하기, 시동 끄기가 있습니다. 속성은 변수로 표현하고 기능은 함수로 표현을 하는데요. 클래스 안에 있는 속성을 클래스 변수 또는 필드라고 하고 클래스 안에서 정의한 함수를 메서드라고 합니다. 이 바이크의 설계도를 의사 코드로 먼저 작성해 보겠는데요. 의사 코드는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를 설명할 때 쓰이는 코드를 말합니다. 클래스명을 바이크로 정하고 제조사, 색상, 속도는 변수로 만들어서 나중에 어떤 값들이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시동 켜기, 주행하기, 시동 끄기는 함수로 정의해 놓고 사용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파이썬 코드로 만들어 보겠는데요. 클래스 변수, 브랜드, 컬러, 스피드를 논으로 초기화하고 시동 켜기, 주행하기, 시동 끄기는 메서드, 턴온, 드라이브, 턴오프를 정의해서 각각의 기능을 출력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설계도를 가지고 바이크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컴퓨터에서는 객체라는 것으로 생성이 됩니다. 객체는 클래스에 의해서 실제로 메모리에 만들어진 것이고 클래스에 설계된 속성과 메서드로 구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설계도에 의해서 바이크를 만들어 보겠는데요. 컴퓨터에서 생성된 각각의 바이크가 모두 객체인 것입니다. 이렇게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름을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파란색은 B바이크, 주황색은 O바이크, 노란색은 Y바이크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B바이크 객체의 속성과 메서드를 보겠습니다. 객체의 속성은 변수에 저장을 하는데요. 객체 이름 다음에 도트 연산자를 찍고 변수 이름을 적습니다. 객체도 마찬가지로 객체 이름 다음에 도트 연산자를 찍어서 호출합니다. 클래스를 사용하는 순서를 정리해 보면 먼저 클래스를 선언하고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각 객체의 속성이나 메서드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클래스 선언은 바이크, 즉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틀을 만드는 것이고 사용 형식은 클래스 키워드 다음에 클래스의 이름을 적고 다음 코드 블록에 속성과 메서드를 선언하면 됩니다. 대입 연산자를 사용해서 클래스의 결과값을 돌려받은 B바이크, O바이크, Y바이크가 객체가 되는데요. 함수를 호출해서 그 결과값을 돌려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속성이나 메서드를 사용할 때는 객체명 다음에 도트 연산자를 찍고 사용하면 되는데요. 메서드를 호출해서 실행해 보면 이렇게 시동을 켜서 주행을 하고 시동을 끄는 것까지 모두 실행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속성을 일일이 다시 대입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객체를 생성하면서 속성도 함께 대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객체를 생성하면서 속성도 함께 초기화하기 위해서는 클래스를 만들 때 생성자라고 하는 메서드를 함께 정의해주면 되는데요. 객체를 생성할 때 자동으로 호출이 돼서 필드 값을 초기화시키는 메서드를 생성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성자를 사용해서 바이크 클래스를 다시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닛 생성자의 첫 번째 매개 변수 이름은 관례적으로 셀프를 사용하는데요. 셀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다시 설명을 하기로 하고 지금은 사용 형식만 먼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셀프 다음에 매개 변수 브랜드, 컬러, 스피드가 있는데요. 이 매개 변수로 전달된 값을 받는 변수는 셀프 다음에 도트 연산자를 찍고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메서드에서 생성자에 있는 변수에 접근할 때도 셀프를 사용해서 접근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필드에 접근할 필요가 없는 메서드라면, 즉 생성자에 있는 변수를 사용하지 않는 메서드라면 셀프 없이 그냥 메서드를 만들면 됩니다. 그럼 이제 객체를 생성하고 메서드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객체를 생성하면서 속성도 함께 지정했는데요.
괄호 안에 있는 인수는 생성자 매개 변수의 개수와 같아야 하고, 메서드를 호출할 때는 객체 이름 뒤에 도트 연산자를 찍어줘야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코드를 실행해 보면 이렇게 이상 없이 객체를 잘 생성하고 메서드도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셀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셀프는 생성한 객체 자신인데요. 객체가 생성될 때는 생성자의 셀프에게 전달이 돼서 자기 자신에게 속성을 추가하고, 메서드를 호출할 때는 호출한 객체 자신이 메서드의 셀프로 전달이 돼서 호출한 객체의 메서드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번 영상에서 알아본 내용들을 문제를 풀어보면서 확인해 보겠는데요. 꼭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다음과 같이 실행이 되게 클래스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객체를 생성하면서 속성도 초기화할 수 있게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객체를 생성하면서 속성도 함께 초기화하기 위해서 생성자 init도 함께 정의해 주었는데요. 객체를 생성할 때 자동으로 호출이 돼서 필드 값을 초기화시키는 메서드를 생성자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볼펜, 노트, 필통의 가격을 알려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 인풋 함수에서 객체를 생성하고 출력해줘야 하는데요. 객체를 생성할 때는 리스트를 사용해서 생성하고, 출력할 때는 포문을 사용해서 출력하도록 코딩해 보십시오. 이렇게 리스트를 사용해서 MD0, MD1, MD2라는 클래스 3개를 생성하고 포문을 사용해서 출력해 주도록 코딩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 기능을 선택하는 메뉴가 나오는데요. 먼저 1번 목록 보기를 선택하면 아직은 추가한 책이 없기 때문에 비어 있다고 하고 다시 메뉴를 출력해 줍니다. 2번을 선택해서 책을 추가하고 3번을 선택해서 제목을 수정한 뒤에 4번을 선택해서 저자도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1번을 선택해 보면 입력한 책의 제목과 저자를 출력해 주는데요. 수정이나 삭제를 할 때 제목이나 저자가 목록에 없으면 목록에 없는 책이라고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6번을 선택하면 프로그램이 종료되는데요. 어떻게 코딩하면 되는지 코딩 플로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북클래스를 만들어서 속성을 초기화하는 생성자와 속성을 출력하는 아웃풋 함수를 만들고 제목과 저자를 변경하는 함수도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매니저 클래스에는 리스트를 사용해서 목록을 초기화하는 생성자와 책을 추가 삭제하고 제목과 저자를 수정하는 함수, 그리고 목록을 출력하는 함수를 만드는데요. 책을 추가할 때 append 함수로 추가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행시킬 메인 파이썬 파일에서 북클래스와 매니저 클래스를 from import로 불러오고 메뉴를 출력한 뒤에 매니저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합니다. 두 번째 메뉴 도서 추가를 선택하면 매니저 클래스에 add 함수로 책을 추가해야 하는데요. 이때 add 함수의 인수로 북클래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무한 반복문과 if문을 사용해서 각각의 기능을 실행할 수 있도록 북클래스와 매니저 클래스의 함수를 호출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메인이 실행된 것과 코딩 플로우를 참고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북클래스부터 보겠습니다. 생성자 함수는 제목과 저자를 초기화하고 아웃풋 함수는 제목과 저자를 출력해 줍니다. change t 함수는 제목을 변경하고 change a 함수는 저자를 변경합니다. 이번에는 매니저 클래스인데요. 생성자 함수는 리스트를 사용해서 목록을 초기화하고 add 함수는 북리스트에 책을 추가해야 하는데요. append 함수를 사용해서 리스트 맨 뒤에 값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때 add 함수의 매개 변수 b로는 어떤 값이 전달되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북클래스의 객체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정 삭제 목록 출력은 북리스트에 추가된 객체를 포문으로 하나씩 꺼내서 제목이나 저자를 if문과 비교하는데요. 만약에 찾는 제목이나 저자가 목록에 있으면 각 기능을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목록에 없거나 비어있다고 출력해 줍니다. 그럼 이제 메인 파일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북클래스와 매니저 클래스를 임포트 해오고 메뉴를 출력한 뒤에 매니저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에 무한 반복문을 실행하는데요. 만약에 1을 선택하면 목록을 출력하고 2번을 선택하면 도서를 추가해 줍니다. 3, 4, 5번은 수정 삭제를 수행하고 6번은 반복문을 끝내고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그런데 1에서 6을 제외한 다른 문자가 입력되면 다시 선택하라는 메시지를 출력해 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파일 읽기와 쓰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